저번에 마지막 시간에 어, 에러가 났던 게 왜 그랬었냐면 제가 이렇게 JPA 레파지토리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JPA 레파지토리는 이게 JPA 레파지토리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패키지가 보면 com example spring web 밑에 레파지토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설정을 할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com example 레파지토리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 JPA 레파지토리를 이 패키지 이하에서 찾는 건데 어 제가 만든 패키지는 com example spring web 밑에 레파지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레파지토리를 찾지 못하면서 투두 서비스에서 이 레파지토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이 부,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com example spring web repository 이렇게 패키지를 적어주던지 아니면 com example 밑에 있는 모든 JPA 레파지토리를 찾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게 되면 com example 밑에 모든 걸 찾게 됩니다. 즉, 요 enable JPA repositories라는 애노테이션은 요 JPA 레파지토리를 찾으란 뜻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가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두 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 컨트롤러에다가 투두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니까 애노테이션이 컨트롤러라고 붙으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겟 매핑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todos라고 URL 주소가 시작되도록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메소드를 만들어 줄 텐데 겟 매핑이 아니라 리퀘스트 매핑이죠. 자, 지금 보면 컨트롤러 위에다가 제가 리퀘스트 매핑이란 걸 붙이고 todos라고 붙였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컨트롤러는 우리는 8080 포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HTTP 밑에 로컬 호스트 밑에 8080인데 이 뒤에 todos 요 경로로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록 보기 위해서 골뱅이 get mapping이라고 해주고 뒤에 아무것도 안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public string list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해주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줄 거냐면 저희는 웹-inf 밑에 뷰 밑에다가 리스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리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리스트는 이 뷰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JSP 파일 하나 만들어 주는데 list.jsp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to-do list라고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h1으로 to-do list가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게요. to-do 컨트롤러에서 만들겠습니다. 근데 get 매핑 뒤에도 이제 여기에 URL 패스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톰캣 서브를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톰캣 서브 실행을 해주면 코드가 문제가 없다면 톰캣 서버가 다 실행이 될 테고요. 음, 자, 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 8080 밑에 슬래시 투두스라고 하면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경로 이렇게 치니까 투두 리스트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겟 매핑 해주고요. 제가 여기다 슬래시 리스트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겟 매핑은 각 백방식으로 요청한 걸 처리하라는 건데 이 URL, 컨트롤러에 붙어 있는 이 URL 패스와 이 패스가 합쳐진 경로가 됩니다. 즉, 이 컨트롤러는 다 이렇게 시작해야지만 이 컨트롤러가 호출된다는 거고요. 이 리스트 메소드 위에다가 get 매핑해서 슬래시 리스트라고 붙이면 어, todos 밑에 리스트 이렇게 돼야지만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톰캣을 종료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아까처럼 슬래시 투두스하고 투두스하고 새로 고쳐놓으면 404라고 나오죠. 왜냐면 이 경로에다가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요청하면 됐는데 지금은 리스트라는 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두스 슬래시 리스트라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라고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투두 컨트롤러는 이 리스트가 호출되면 모든 목록을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모든 목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서비스에다가 목록 가지고 오는 메소드를 한번 추가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추가해 주냐면 public list to do 자, to do 목록을 갖고 와야죠. 그래서 이제 to do 목록을 갖고 오는데 get to do list 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파지토리가 갖고 있는 find all이라는 걸 해주게 되면 모든 to do 목록을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to do 목록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o do는 우리가 엔티티 객체였어요. 이렇게 엔티티 객체였는데요. 이 엔티티 객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엔티티 객체를 변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엔티티 클래스 그대로 이용하도록 할게요. 즉 레파지토리가 리턴해주는 모든 투두 목록을 그대로 리턴해줬고요. 이것을 우리는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붙이는데 조회만 할 때는 이렇게 read only to로 이걸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붙여주면 얘는 트랜잭션 단위로 동작하는데 조회만 한다. 즉 입력 수정 삭제는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해당 메소드에서는 조회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조회를 했어요. 그럼 모든 거를 갖고 왔죠? 그러면 이 모든 걸 갖고 온 것을 이 JSP한테 전달해 줄 거예요. 컨트롤러의 역할은 뭐라고 했었냐면 컨트롤러의 역할은 결과를 만들어서 뷰에게, 우린 뷰가 JSP거든요. 뷰에게 전달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투두 컨트롤러에서는 이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니까 private final to 서비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파이널 변수를 이렇게 파이널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주게 되면 필드를 선언해주게 되면 롬복에서 required args construct라는 걸 넣어줘야지만 파이널인 필드만 초기화해주는 얘는 파이널 필드만 초기화하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스프링에 의해서 주입이 됩니다. 생성자 주입이란 걸 해요. 자, 그럼 이 투두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목록을 갖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느냐? 투두 서비스.get 투두 리스트 하면 여기서 이제 모든 투두 목록이 가지고 오거든요. 이 모든 투두 목록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JSP에다 넘겨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트라는 문자를 리턴했는데 왜 JSP가 호출되죠? 우리가 앞에서 웹 컨피그라는 설정을 할 때 보면 이런 걸 만들었었죠?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라는 걸 설정을 해서 내가 리스트라는 걸 던지면 어떻게 돼요? web-inf 뷰 밑에 리스트 플러스 JSP 요런 JSP가 호출되도록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가 internal resource view resolve 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리스트라는 문자를 리턴하면 실제로는 web-inf 밑에 뷰 밑에 리스트 그 뒤에 .jsp가 붙는 이 파일이 사용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요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이 투두 리스트 목록을 이 JSP한테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보냈느냐? 보내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다가 모델이라는 변수를 모델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는데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UI라는 패키지에 있는 모델이라는 객체 선언해 주고요. 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라는 메소드로 이렇게
키 값과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todos, to-do lis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모델에다 넣어주게 되면 JSP에게 이 todos라는 키 값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모델은 누가 넣어줘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이 메소드를 실행해주면서 모델 객체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델에다 넣어준 이 모델에다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 뷰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선 JSP죠. 그래서 JSP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todos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list.jsp에서는 자바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자바 코드는 이렇게 넣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자바 코드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request.getAttribute 해주고 지금 아까 뭐라고 넘겼냐면 여기에서 todos란 이름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JSP에서는 이렇게 todos란 이름에 있는 값을 request.getAttributes 항목으로 읽어드리는데 무슨 타입이었냐면 리스트 to도였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게 받는데 여기에 이제 얘가 리스트의 to-do 형식이니까 형변환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to-do라고 불리는 클래스는 요 패키지가 요 패키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 to-do 사용할 때 JSP에서는 이런 식으로 임포트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제가 한번 그냥 무조건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to-do 리스트에 있는 값을 하나씩 to-do로 뽑아가지고 to-do.getToDo 해서 문자열 값을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이 터미널 톰캣이 실행되는 요 창에서 값이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새로 고침을 서버를 다시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수정했으니까 재시작하고 이 부분을 제가 클리어 한 다음에 로카우스 8080 밑에 투두 리스트 밑에 리스트죠? 요거를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나왔는데 여기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request.getAttribute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델 아까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로 해서 값을 담아서 보냈죠? 그럼 모델에다 담긴 값이 JSP에서는 어떻게 읽은다? 모델에 담긴 값이 이렇게 request.getAttributes 이렇게 해주면 읽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모델이라고 불리는 객체는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객체인데 이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객체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스프링이 사실은 모델에다 값을 담아주면 사실은 이 리퀘스트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JSP에서 여기 자바 코드를 적는 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JSP로 값을 출력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출력해 주는 게 좋으냐? 제가 이제 build.gradle 파일을 한번 가보면은요. 지금 보면 이렇게 서블릿 관련된 거랑 EL과 관련된 것도 집어넣긴 했는데 JSTL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JSP에서 JSTL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JSTL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이 JSTL이라는 건 뭐냐면 JSP에서 태그로 자바 코드를 대신하는 게 JST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해서 자바 코드를 대신하는 문법이 JSTL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JSTL 메이븐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JSTL 라이브러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1.2 버전이 최신이네요.
이 JSTL을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블릿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컴파일 only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를 우리가 컴파일할 때만 사용되고 실제 얘네들은 톰캣에 있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톰캣에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컴파일 only인데 이 JSTL이라고 불리는 거는 톰캣에 없어요. 얘는 톰캣에 없기 때문에 컴파일할 때도 사용돼야 되고 실제로도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이라는 설정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그래드 새로 고침을 해줘야지만 JSTL 라이브러리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JSTL 라이브러리를 받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다는 얘기냐면 이 list.jsf에서 이제 JSTL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quest.getAttributes로 읽어온 다음에 리스트를 반복해서 출력했잖아요. 그럼 JSTL에서도 뭐가 있느냐? 반복문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어떻게 찾아보냐면 JSTL for each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for each 사용법을 적어놨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한번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지우고 제가 이렇게 for each 문을 써볼 거예요. 자, for each 문을 쓸 건데 지금 보면 JS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JS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C라고 불리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문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다른 데도 한번 제가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요런 이게 한 줄이 들어가야 됩니다. 태그립이라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다. 라고 해서 맨 윗줄에 이런 문장을 적어줘야 돼요. 이거 공백이 뭔가 복사했는데 이상하게 복사가 돼서 아니, 복사해가도 이상한 걸 제가 복사해갔네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태그립이라는 걸 내가 쓰겠다.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프리픽스가 C라고 돼 있다라고 되어놨죠. 그러면 이 C라고 이름 C라고 앞에 네임스페이스가 붙고 이렇게 태그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URL 주소는 javasun.com에서 이 URI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 가도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도 사고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이 URL 주소에 뭐 실제로 얘가 가서 뭔가 읽어오는 게 아니라 이 태그 라이브러리는 요 URI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어떤 설정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걸 적어준다고 해서 외부에서 어떤 값을 읽어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for each 해주고 아이템즈죠. 아이템즈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컨트롤러에서 보내준 요 이름이 들어갑니다. 투두스란 이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두스에서 하나씩 꺼내는 게 뭐예요? 투두 객체였죠? 그럼 그거를 하나씩 꺼내서 어떤 이름으로 쓰겠다는 얘기냐면 투두란 이름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 요 p 태그 있죠? 요 p 태그 안에다가 뭘로 주냐? 이 투두가 갖고 있는 get to 그러니까 이 투두 요거는 el 태그라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드린다면 어, 우리가 이제 JST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JSTL을 사용 자, JSP에서 JSTL을 사용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주느냐? 첫 번째 줄에 맨 윗부분에 요 태그 라이브러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픽스가 C면 여기도 C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JSTL Core Library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이고, forH가 돼 있죠? 그럼 to도스는 뭐냐면, 이 to도스는 모델의, 자, 요 이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컨트롤러에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담아서 보냈었어요. 자, 이거는 컨트롤러가 담아준 거죠? 위와 같이 컨트롤러가 값을 담아서 보냈다는 거죠. 이때 아이템즈에는 누가 들어가요? 이 모델 어트리뷰트스에 있는 이 토도스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델 점 add 어트리뷰트에 넣은 키값이죠. 그러면 이 아이템즈에서 하나씩 꺼내는데 하나씩 꺼내는 객체가 뭐예요? 이 투두 객체거든요. 이 투두 객체를 하나씩 꺼내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이 부분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하나 꺼낸 거를 투두라는 변수로 가리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 EL 태그 얘는 이제 EL 표기법이라고 하는데요. EL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투두가 참조하는 객체에 투두 프로퍼티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투두 프로퍼티란 건 뭐냐? 필드가 아니라 get to do 메소드를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바 수업 이렇게 즐거운 자바라는 강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터 게터 메소드와 프로퍼티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JSP가 값을 받아서 이 투두 객체의 getToDo 메소드로 출해서 한 줄씩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잘 출력되는지 서버를 재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DB에서 읽은 정보가 쭈루룩 다 읽어드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토드 정보를 입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다가 뭐 입력 폼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입력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폼 BR 태그를 좀 몇 개 넣고 폼 메소드는 포스트 액션은 하고 이제 여기다 주소를 적어 넣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URL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제 URL 주소가 이 리스트 보기 했을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이 폼에서 값을 넘길 때 상대 경로는 만약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액션에다가 add to do 이렇게 적었잖아요. 앞에 슬래시가 없이 적으면 이 폼에 있는 값을 어떤 URL에다 전달을 하는 얘기냐면 현재 경로가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이렇게 add to do가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액션은 add to do 이렇게 적어놨다면 실제로는 이 폼에 있는 값을 이런 URL에다 전달하는 뜻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슬래시로 이렇게 적었어요. 액션 부분에다가 슬래시라는 걸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요 서버 있죠. 이 서버 주소 앞에 붙게 됩니다. 서버 주소 앞에 붙어서 실제로는 add to do 이런 경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 앞에 슬래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대 경로가 되고 절대 경로가 되는데 얘는 절대 경로라고 말하고요. 얘는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못하면 값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 컨트롤러가 어떻게 생겼어요? 컨트롤러가 요런 URL 주소로 요렇게 지금 컨트롤러한테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걸 붙여줌으로써 투도 관련된 일을 처리해주는 URL 패스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상대 경로로 적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상대 경로를 적어야지만 투도스 밑에 이렇게 경로가 붙을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할 일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은 to-do 해주고, input 타입은 submit, value는 추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료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서버를 재시작한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리스트를 해보면, 새로 고침해보면, 제가 주성문 적은 게 이렇게, 자바 주성문은 안 먹히죠? HTML 문서니까. 자바 HTML 주성문을 달았어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썼어요. 안녕이라고 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부분 보세요. URL 패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컬호스트 8080 투두스 밑에 add to도라고 돼 있죠? 근데 이 경로에 해당되는 걸 제가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404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검사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가서요. 자, 제가 사실 리스트를 넣으면, 이 리스트는 응답 정보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값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에 그대로 출력됐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치고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이 add to라는 것은 어때요? 없으니까 404 에러가 났어요. 실제 헤더 부분을 보면 404가 났고, 페이로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페이로드를 보면은 양식 데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투드라는 값이 보냈어요. 양식 데이터는 폼 데이터라는 건데 투드 콜론 안녕 형태로 이제 값이 보내졌죠. 왜 이렇게 보내줬냐면 폼의 이름이 투드기 때문에 그래요. 폼의 이름이 투드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이제 안녕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투드 콜론 안녕이라는 값이 포스트 방식으로 값이 전달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러에서 자 폼에서 넘어오는 값은 자 여기 보니까 메소드가 포스트죠. 포스트 방식으로 이 폼에 있는 값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폼에 있는 값을 보내는 거니까 여기는 포스트 매핑이라는 걸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URL로 처리해줘요? add to do.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public string add to do 이런 코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보내주는 값을 읽어드리려면 어떻게 주느냐? request 파람이라고 해주는데 이름이 뭐였냐면 to도란 이름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이렇게 string to도란 이름으로 값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값을 어떻게 해줘요? 자동 완성 기능이 돼가지고 to도라고 받아들인 값을 to-do 서비스를 통해서 저장하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장하냐면 계속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to-do 서비스 점 보니까 아직 저장하는 게 없네요. 서비스를 가보니까 저장하는 메소드가 이렇게 저번에 만들었었는데 주성문 처리가 돼 있네요. 자, 그럼 add to도란 메소드는 외부로부터 to도란 값을 받아들여서 이 값을 이 set to도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값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저장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이 메소드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받은 값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메소드 그러면 이렇게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JSP에서 넘긴 네임은 to도 있죠. 이 부분에서 인풋 태그에서 입력한 값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네임이 지금 to도라고 돼 있잖아요. 네임이 to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드시 to도라고 해야 돼요.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오타 내면 값을 못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받아들인 거고 얘를 서비스한테 넣어서 저장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럼 저장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 저장하면 요 리스트로 리다이렉트라는 걸 해주게 될 거예요. 리다이렉트라는 건 뭐냐면 자동 이동입니다. 자동 이동. 이렇게 해주도록 코드를 작성하고 톰캣 서버를 재시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치고 추가를 눌렀더니
여기 추가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하이라고 치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add to로 가잖아요. 이렇게 add to로 갔는데 상태 코드가 302번으로 왔죠. 302번으로 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 리다이렉트란 얘기예요. 어디로 리다이렉트란 얘기냐면 여기 밑에 쭉 보시면 음,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항목 있죠? 응답 헤더. 그러니까 서버가 보내줄 때 300이라는 상태 코드와 로케이션이라는 응답 헤더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애드 투두스가 보내준 값을 받아서 자동으로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그걸 이제 좀 그림으로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이 에디터에서, 자, 입력을 에디터에서, 죄송합니다. 말이 좀 버벅거리네요. 에디터에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요청을 보냈냐면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처음에 HTTP에 로컬호스트에 투두스 밑에 리스트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실제 컨트롤러가 누가 사용되냐면 얘가 사용되거든요. 투두 컨트롤러. 투두 컨트롤러에 무슨 메소드가 사용되냐면 이 리스트 메소드가 사용됩니다. 이 리스트 메소드가 사용되는데 얘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결과를 만들어서 모델을 담아가지고 JSP한테 보낸댔죠. 그렇게 list.jsp가 결과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브라우저 쪽에다 출력을 하는 거죠. list.jsp를 통해서 이렇게 브라우저한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리스트 보기예요. 그럼 브라우저에 뭐가 나와요? 이런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이런 화면이 보여진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 폼에다가 값을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입력할까요? 킴, 성, 박 이렇게 해서 추가 누르면 여기 제 이름이 출력됐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리스트가 보여졌어요? 리스트 보여지고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 뭐 합니까? 사용자가 할 일을 입력해요. 할 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죠. 네, 버튼을 클릭하면 이 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지는 그 폼에다가 할 일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포스트 방식으로 뭐가 요청됩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투두스 밑에 add to라고 불리는 URL이 호출되죠. 그거는 누구의 메소드냐면 투두 컨트롤러 리스트가 아니라 투두 컨트롤러의 아까 무슨 메소드였습니까? 요 add to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럼 이 add to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해요? 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죠. 저장하고 나서 여기 보면 리다이렉트라는 걸 해줘요. 리다이렉트라는 걸 하게 되면 브라우저한테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이쪽 여러분들 브라우저한테 바로 응답 정보를 보내는데 이때 상태 코드가 301이라는 걸 보내고요. 그리고 또 뭘 보내냐면 로케이션이라는 응답 헤더에 투두스 밑에 리스트라는 값을 얘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리다이렉트 콜론이라는 걸 앞에다 붙여주게 되면 여러분들의 컨트롤러는 이렇게 상태 코드 300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럼 이 상태 코드 300을 받는 게 누구냐면 브라우저거든요. 그럼 브라우저는 상태 코드 300을 받으면 이 로케이션 응답 헤더에 있는 URL 주소로 자동으로 요청을 보내요. 그럼 자동으로 요청을 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투두 리스트로. 그러면 다시 결과가 만들어지고 list.jsp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방금 여기서 저장한 값이 새로 결과가 만들어져서 list.jsp로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가 추가된 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두 목록과 이제 값을 저장하는 그런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 날 여러분들이랑 이제 스프링 부트 과정이라고 해서 첫째 날 스프링 부트로 이거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제 스프링을 이용해서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스프링은 설정부터가 굉장히 복잡했고, 스프링 부트는 설정도 굉장히 간단했죠. 그런데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된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나중에 스프링 부트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이에요.